오늘 가장 크게 오르는 건 단연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대형주도 오늘장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종목별로 하나씩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은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어도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오르는 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 실적 말고 또 있습니까? 일단 실적이죠. 실적이 일단 지난해까지 1조 영업이익 1조 클럽을 돌파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대단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사공장. 그러니까 사공장이 올해 이제 사공장이 더 클 것이다. 이제 좀 있으면 가동할 건데 이 사공장이 앞으로 영업이익의 또 큰 캐시카우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올해만 24만 리터 생산 능력을 갖춘 사공장이 본격 가동하면서 고스란히 실적이 반영되면 2022년 10월에 가동됐던 사공장 그리고 2023년 6월 전체 가동을 시작한 1, 2, 3, 4공장 다 합쳐서 60만 4천 리터의 설비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가동해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착착착 수율까지 높아지면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더 좋고 100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간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실적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 바이오 기업을 규제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자 여기에서 관련한 내용을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일부 개선되고 이 법안의 최종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긴 해도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열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을 제재하면 그 수혜를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도 함께 더불어서 주가의 상승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HLB 그룹주가 다 오르고 있는데 이게 간암 치료제 관련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가 봐요. 근데 뭔가 소식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요? 아니 특별히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지난주에 이제 지금 중국 이제 항서제약하고 지금 같이 리보세나립이라는 그런 이제 약품과 이제 킬레리주맙이라는 이제 약품 간에 이제 병용 관련된 그 요법 관련돼서 지금 미국에서 승인 치료제를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거 관련돼서 지금 FDA가 실사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그런 실사 결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실사가 만약 이루어져서 승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최초로 미국의 항암제가 이제 수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 내에 이제 항암제의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같이 맞물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FDA 승인에 관련된 부분이 실사를 잘 맞췄다라고 해도 FDA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약간 좀 시간이 이제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라는 기대가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신약에 관련된 기대감이 이제 큰 거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라고는 보지만 신약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잘 팔릴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특히 기존 의약품과의 이제 경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게 휴미라의 지금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은 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8개 회사가 지금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 자체가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좀 더디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HLB가 미국의 신약을 출시한다라고 해도 과연 그게 얼마만큼 빨리 늘어날지는 아마 매출을 확인하시면서 같이 주가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HLB의 상승을 보면서 저는 HLB 그룹주가 이렇게나 많이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나를 또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처럼 HLB에도 이노베이션이 있고요. HLB 바이오시스템, HLB 테라퓨틱스, HLB 파나진. 그룹사들 되게 많네요. 다 같이 지금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몇 거래일 동안 급등을 하고 있죠. 이게 뭐 하는 회사들이에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방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까지 많을 줄은 몰랐는데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이제 HLB 테라퓨틱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백신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파나진 같은 경우는 유전자 진단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또 흑자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임상 수탁과 관련되어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HLB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은 제가 보니까 이제 리드 프레임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IT 쪽과도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HLB 그룹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매의 관점으로서는 접근해도 괜찮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업종을 봤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재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대형주 위주로 규모가 좀 큰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HLB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상장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장사가 많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혹시나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대응할 여력을 좀 만들어 두시고 대응할 방안을 준비해 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HLB 그룹주를 산다라고 하면은 그냥 제일 큰 기업인 HLB를 사는 게 맞나요? 일단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HLB를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HLB 테라피틱스가 가장 먼저 상한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4천억 정도 되는 기업, 그렇죠. 요 기업이 가장 트레이딩하기엔 가장 좋을 것 같고요.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이제 1조가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고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테라피틱스에 대해서 관심을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채팅창에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HLB 이번에 정말 통과 못하면 FTA 통과 못하면 큰일 날 것 같다. 꼭 통과돼야 된다. 무조건 통과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통과되는 그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FTA의 통과 그 여부가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낼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을 판가름할 텐데 어떻게 통과되겠죠?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통과 어떻게 될까요? FTA는 좀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그 FTA가 통과된다 안 된다라는 네. 거를 뭐 항상 이제 이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또 FTA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 지켜볼 거는 그거와 관련돼 있는 치료제가 이제 그 시장이 얼마나 큰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솔직히 이제 그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 창업을 하실 때 세계 최초라든지 아니면 세계 최고 이런 식으로 해서 FDA 승인을 맞으면 이 시장 내가 평정한다 그러는데 어떤 특정 섹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 규모가 한 3천억밖에 안 되는 시장도 있거든요. 신약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가남은 또 시장이 꽤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가남 쪽은 그래도 그나마 시장이 큰 쪽인데 이쪽도 그동안 이제 신약의 또 격전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얼마나 시장성 그리고 마케팅 능력 그리고 얼마나 기술 이전 속도 이런 것들이 다 갖춰주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그 명암이 달라지기 때문에 FTA 승인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또 FTA 승인 이후에 어떻게 마케팅을 전개하느냐 이것도 같이 지켜봐야 됩니다. 네, 승인도 승인이고 산 넘어서 한 번 더 또 산이 있기 때문에 요 산들을 잘 넘겨야 된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승인 나기 전에 이렇게 기대감이 급등하는 그런 주가 움직임이 그동안에도 쭉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좀 걱정되시는 분들 혹은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한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금쯤이면 좀 착실한 게 좋을까요? 그렇죠. 제가 방금 전에 좀 너무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잘못 말씀드렸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앵커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수익이 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매매의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땐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이제 네.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기대감에 대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가 예전에 이제 임상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가장 크게 부각이 됐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기술 수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또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과거에 부각이 됐었던 것과 최근에 부각이 되는 이런 재료 자체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과거에 비해서는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우량한 기업들을 매매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올 때마다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좀 꿈을 먹고 움직였었던 기업들이 제약바이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좀 큰 기업들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인하에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물론 특례 상장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재무 상태가 너무 안 좋다라고 한다면 3월 달이나 4월 달에 갑자기 안 좋은 내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 다행인 내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를 매매하실 때는 그래도 재무제표를 꼭 살펴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강조드립니다. 늘 강조하지만 또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주가 급등을 할 때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러한 단기적인 시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디 좋은 수익률로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이뿐만 아니라 바이넥스 그리고 ADM 코리아 이런 종목들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배경이 있겠죠, 임순재 교수님? 네, 일단 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이제 케미칼 의약품,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CDMO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공장이 뭐 청주와 그다음에 이제 송도에 있습니다. 근데 송도가 지금 바이오 관련된 이제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데 이게 미국 FDA에 대한 이제 실사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소문이 나오면서 좀 강세를 좀 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바이오 관련된 CDMO가 좀 이제 계약이 좀 확대가 되면서 매출도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좀 큰 폭 올랐다가 조금 윗꼬리를 달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ADM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CRO 관련된 기업입니다. 보통 이제 임상 실험을 할 때 이거를 도와주는 이제 그런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상 단계뿐만 아니라 신약 출시한 이유에 대한 약품의 안정성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매각설이 이제 다시 돌면서 조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제약바이오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함께 올라갑니다. 뭐 미국에서 중국의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바이오 기업에 대한 제재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수혜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개별 기업마다도 기대되는 모멘텀들이 이슈가 또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한 줄평 확인해 보시죠. 김장렬 고수입니다. 단기 수급, 중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 임순재 고수, 장기 조정에서 회복 기대감이 있다. 박수호 고수는 HLB 외에 ADC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재규 고수는 대형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짱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